육생량은 이란의 해양 로드랩을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또 정신량은 이안의 대륙 로드랩을 통해 나간다. 그러니까 서양 가지 유럽에서 들어오는 육생량을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 갖고 화합의 에너지 정신량을 부과시켜 어느 쪽으로 나가냐, 대륙 횡단 열도를 만들어 그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육생량은 해양 태평양을 통해 들어오고 이안의 정신량은 태평양으로 통해 들어온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대륙 로드랩을 통해 갖고 서양 가지 쪽으로 올라간다. 이게 하나의 원, 대양과 해력을 도는 하나의 원을 그리는 차원이라 이때만이 우리는 통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고 1대 36년, 3대 108년 그 시기가 통일의 원년이라 그때가 2024년 전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전후를 통해 갖고 반드시 대륙 횡단 열도의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통일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들어온다면 동서가 하나 되어 나가기 위한 대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동서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이 하나 된다면 이 동서 분열로 인해 남북 화합은 다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남북 화합을 이루려면 동서 화합을 이룬다면 중심잡이 남북 에너지 그 질량은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천지대재현이 그려놓은 섭리이자 이치이며 순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대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인의 기운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인기가. 이 인기, 이 화합의 대안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환란도 대자연에서 내리치는 회초리라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환란은 모두가 대자연이 주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환란의 시대. 왜 있을까요? 지금 2024년 전후를 앞에 두고 우리는 그 코로나라는 질병과 전쟁이라는 환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그 고통을 겪는 것은 서민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이란의 의식주조차도 안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안의 의식주는 나섭시다. 이란의 육생의 의식주를 받지 못해요. 말 그대로 집, 또 말 그대로 의복, 말 그대로 먹는 거. 이거는 기초적인 것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프리카야 본래 대륙, 뿌리 몸통 가지를 위해 주어진 내 앞에 인연이라 그들을 보고 뿌리 몸통 가지, 상국이 또 뿌리 몸통 가지 그 세계 차원이 어떻게 하나 되어 나가는가 그 대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북아 상국이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동북아 상국, 뿌리 몸통 두둑, 중국, 한국, 일본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까? 그 중에 핵심이 반도 아닙니까? 반도가 든든한 뿌리의 역할을 해줄 때 대륙과 해양 세력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반도는 대륙 세력에게 눈치 보고 해양 세력에게 눈치 보고 말로만 화합하지 이러한 선순환 행위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화합은 없습니다. 이 안에 대륙의 로드랩 완성시켜야 되는 건데 그게 2024년 전후로 인해 갖고 대륙 횡단 열차를 개통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만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정신량을 심어서. 그러면 동서와 남북, 남북은 중심잡이요 동서는 생장수장이라 그러면 남북에도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운영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자리하고 있다고. 남쪽은 해양 세력으로부터의 많은 육색량을 받고 자유의지의 물결로 인해 갖고 자유경쟁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남쪽은 운용의 주체고, 공산주의 체제로 말미암아 그 몸통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은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서에 있어서도 매 마찬가지로 어디가 활동의 주체이고 어디가 운용의 주체인가. 산이 많이 자리한 동쪽에 가까울수록 운용의 주체요. 들이 많이 자리한 그 서쪽에 가까울수록 그것은 활동의 주체라. 활동의 주체의 손을 운용의 주체가 잡고 나가야 하는 법이죠. 이 체제는 분명한 거예요. 사회라는 행의 연장에서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를 찾아가듯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의 손을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가 잡아 나갈 때 하나 되는 법이지, 활동의 주체가 제 아무리 제스처를 써가면서 이로운 운용 주체의 손을 잡고자 한다면 그거는 역순환의 모습만 일으킬 따름이에요.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분명 어디에 가서는 활동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어디에 가서는 운용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나의 지금의 위치가 이로운 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쉬운 자의 위치에 있는가, 이 분별부터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분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절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죠. 덕되게 하라, 덕되게 하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롭게 하라, 숱한 말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민족은 육생의 지혜와 자원은 없으나 인생의 그 재원인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 민족이라 언제든지 영적으로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고난 자질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캐치프레이즈도 내건 것이죠.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 이거는 감히 어떤 민족이 내걸 수 있는 이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무엇이고 그 재원이 무엇이고 또 기운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심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또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들이 운용의 주체로서의 이로운 기운을 내 몸에 함께 내량하고 살아가는 민족만이 가능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숱하게 얘기를 했죠. 업그레이드 시대는 컴퓨터가 보편화될 무렵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가 선천과 후천을 나르는 길목에 있다. 과연 이 컴퓨터에 무엇을 실어놔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공부를 많이 주어지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시대가 이 1988년도 요 한 해뿐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어 오늘날까지 오기까지의 1000년의 세월 동안, 아니요 6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세 번의 그 업그레이드 시대를 맞이했어요. 1차 업그레이드 시대는 언젠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대해양 그 시대가 1차 업그레이드 시대였었고, 두 번째 그 업그레이드 시대는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이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 동족상쟁 6.25를 겪게 된 일이 2차 업그레이드 시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또 이때 우리가 겪은 게 있죠.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쟁 6.25.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 중국도 그대로 아픔을 당해요. 이거는 인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로 문제시한다면 이건 참 문제가 큰 것이죠. 뿌리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 먹고 성장하는 게 몸통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본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업그레이드 시대는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쟁 6.25를 마치고
20세기 1988년도 전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지막 업그레이드 시대예요.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진짜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통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킬까? 육생량의 육생량만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양양상충으로 말미암아 인간, 이 사회는 쏠림의 현상으로 인해 갖고 너무나 삶이 불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다른 거 없어요. 만저는 이 지상의 생각 차원으로 인해 발명한 육생물질 문명에 마음 차원의 에너지로 생성시킨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살아있게 되는 거고, 부드럽고 유하고 함축성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너와 내가 모두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질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신량이 없으면 모든 게 마천루에 불과하고, 그 마천루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불행해질까요? 그 육생물질 문명에 있는데 정신량이 없으니까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애물단지가 뭐야? 마천루다. 그럼 애물단지를 진짜 쓸모있게 그 쓰임을 다하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정신량, 빈물질 차원 에너지,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쓰지 못한 내가 어려워지고, 쓰지 못한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쓰지 못한 내가 바동거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딱 없을 때는 궁색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서 궁색해지는 것이지. 있을 때 누가 궁색해지겠습니까? 있다가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쓰임을 다하는 이에게 뺏기게 되므로 나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 해 돋는 땅 동쪽 지판에 위치한 뿌리는 해 중천에 뜬 중쪽 지판 대륙을 살리기 위해서도 토양갈이가 필요했었고, 토양을 갈기 위해 1차적으로 일제강점기는 토양을 갈아놓은 거고, 동족상쟁 6.25는 갈아놓은 토양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 갖고 태어난 세대가 누구냐? 아날로그 베이비부머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확하게 36년, 그러니까 기성의 핵심이 되는 때가 언제야? 1988년도예요. 가장 활발히 움직였을 때. 근데 이때서부터 이들 대대가 해야 될 거는 들어온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여념없이 너무나 배골했던 시대, 보릿고개를 앓았던 시대, 하루 세끼 그 밀가루 죽만 먹고 콩가루 죽만 먹고, 이 서울 변두리에 사는 이들은 그 미국 놈들이 먹고 버린 그 꿀꿀이 죽을 영양간식으로 먹으며 살았던 이 시대가 그리도 그리웠던 건 정신량이 되어야 하는데, 생활 환경이 그리도 받쳐주기 때문에 나 잘 살아보겠다고, 나 먹고 살기 위해겠다고 육생량에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버려갖고 이렇게 쏠림이 심화돼 버린 것이죠. 사실 지금은 그 육생량에 구애받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 쪽방촌에서 고독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연락이 안 오면, 일주일이나 10일만 연락이 안 오면 백고라가 되어 있고 혼자 고독사하는 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생량에 육생량만을 부과시킨 결과물이 바로 그러한 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1988년도에서 또 그 3세대가 36, 그 기성의 핵심이 되는 해가 언제냐? 2024년 전후예요. 이들을 우리를 가리켜 디지털 세대라 얘기를 하는 거고, 요새는 뭐 디지털 세대를 총망라하고 MZ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그 정신량, 즉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이리도 불안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알아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자유의지가 부여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만의 시간을 갖고자 바동거리는 것이죠. 누구의 눈치를 본다던가 권위의식으로 쩌드는 그러한 이들을 보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의지가 말살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생양의 정신양을 부과시킬 때 인생양이 되는 것이라, 육생의 인간, 육에 막혀서 육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이기보다는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장해서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망이 가득한데, 육생양에 육생양만을 부과시켰으니 양양상충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도 못은 저기도 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도 이 세대가 어렵고 신겨운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선순환 행위밖에 없어요.